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풀이장에서는 상당히 좋았으나 풀이장의 상승분을 상당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3대 주식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풀이장에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모두 반납하고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승은 했습니다. 상승했으면 뭐 좋은 거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1, 공포지수가 71이죠. 사실 어제 풀이장에서 나스닥이 급등을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부 매도, 비중 약 10% 정도를 하려 했으나 지금처럼 강한 장세에서 매도 후엔 재매수 타이밍은 결국 긴 시간 후에 찾아오는 공포의 구간에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정확히 아무도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 홀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풀이장의 큰 수익을 다 먹지 못했죠. 어쨌든 일단은 강세장을 좀 더 즐겨보려 합니다. 공포지수가 7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배 ETF QQQ 기준으로 신고가를 일단은 달성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봤을 때요. 1월 말까지는 이 강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홀딩을 하였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저스 예비군의 음료수 후원에 마리아 사랑에 억울한 덴버씨 새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음료수 정말 감사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멤버십에서 한 2, 3주 전에 드웍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을 추천드렸죠. 물론 저는 이때 추천드리고 급등했을 때 팔았어요. 바보처럼. 하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는 뭐 급등했으니까 30% 이상 먹었고요. 그 후로 약간씩 더 많이 오르다가 100%가 올라버렸네요. 다 먹었어야 되는데 멤버십 회원분들께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너무 빨리 낸 것을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개잡주, 트럼프 관련주죠. 하지만 개잡주예요. 개잡주에 어차피 큰 비중은 못 넣었어요. 일단은 공화당 선거 일정이 있었으므로 오를 줄 알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래도 강한 비중으로는 안 넣었을 거예요. 개잡주는요, 여러분. 비중 5% 이내. 진짜 많아야 비중 10%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엔간해서는 비중 5% 이내에서만 갖고 노는 것입니다. 어차피 매수를 하고 스윙 개념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비중으로 강하게 홀딩해야 될 종목들은 TQQQ나 뭐 속슬 또는 스파이, QQQ 이런 미국 지수는 어차피 나중 긴 시간이 흐르면 오르니까 그런 종목에 큰 비중을 실어야 되지. 어차피 이런 계잡주에는 큰 비중을 실어서는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크게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망하면 계좌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오늘 봉이, 오늘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채로 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매매법이죠. 저의 스킬이죠. 링크를 상단에 다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이탈 매매법 승률 95%, 오늘 아침에 또 실행해서 소소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할 시에는 일시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장중 기술적 반등을 한 뒤에 다시 내린다. 추세는 하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반등 자리를 확실한 단타로 먹을 수 있는 스킬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소하게 수익을 챙겼죠. 시가에 매수해서 반등을 했을 때 약 2% 초반대로 먹고 나온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당분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얌체처럼 먹어주는 단타 기술도 가끔씩 병행해야 전쟁 같은 주식시장에 용돈벌이도 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는 장전에 버라이존, 3M 굵직굵직한 기업이 있고요. 장후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넷플릭스 그리고 속슬의 주요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크롭션 체크하겠습니다. 0.86 그리드로 탐욕으로 다시 올라와줬습니다. 통상적으로 푸드크롭션은 0.8대라고 하면은 강세장을 뜻합니다. 0.8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초강세장이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현재 0.46% 살짝 내려와주고 있네요. 일단 5일선 급격하게 오르다가 5일선을 이탈해주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일단은 긍정적이나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목균형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줄 거라고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흐름을 바꾸고 있다. 처음으로 쭉쭉쭉 내리다가 처음으로 저점을 위로 갱신했다.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차트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다. 우연으로 소 뒷걸음질 치다가 맞춘 거 가지고 뭔 그렇게 허세냐, 씨반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면 제가 강하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은 제가 하루하루 등락폭은 굉장히 많이 들리지만 이렇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방향은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하고 영상을 계속 봐야 돼요. 한두 번 봐서 뭐 씨반꿀이다, 욕 아니고 씨저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내려면은 평생 안 할 거면은 씨반꿀로 하세요. 하지만
주식을 원투데이로 하지 않고 최소 중투 내지 장투를 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WTI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는 흐름이고, 만약에 계속 오르다가 일목균형표를 돌파한다, 그러면 증시는 진짜 그때부터 엄청난 조정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 캔들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뭔가 전쟁이 심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악재가 터진 상황이 왔을 때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른다면 국장에 또 여러 가지 있죠. 대성에너지, 흥국석유, GSE, 한국석유, 이런 거를 계속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단타를 쳐서 용돈벌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저스, UGT 여러분 열심히 한번 보라봅시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보겠습니다. 어제 프리장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닿지도 않는 캔들이 발생했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준 뒤 갈 길을 간다. 아직까지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장중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갈 길을 갈 수 있다. 갈 길은 상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요 빅테크나 S&P 지수나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모든 캔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볼린저 밴드 위에 있죠. 어쨌든 볼린저 밴드를 닿았죠. 닿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상방으로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차트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똑같죠. RSI는 81, 상당한 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5일선을 터치하고 다시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세선은 또 명확하게 그었어요. 추세선까지 딱 맞고 저항을 받고 어제 장중에 살짝 오르다가 다시 내렸죠. 추세선은 잘 긋는데 테슬라로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테슬라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개미의 순매수 현황에 테슬라 TSLL, TSLT, 테슬라 본주 이렇게 계속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계속 사는 종목은 절대로 세력이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개미가 잃어야 세력이, 테슬라의 본 세력이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매매 동향이 바뀔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를 손절하진 않았고 실적 발표 후 추매를 하든지 그대로 홀딩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수요일 장후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놈의 자식들이 테슬라 주가를, 목표 주가를 또 하향했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악재가 그냥 다 터지고 한 1, 2주 계속 악재가 터지고 내릴 대로 내려야 테슬라가 바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내. 내는 김에 그냥 악재를 다 내자. 그냥 꽁꽁 숨겨놓은 악재를 다 내버려. 테슬라, 모건 스탠리 목표 주가 하향. 그래서 뭐 어쩌라고. TQQQ 역시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죠. 오늘 장중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물론 고점 부근이긴 해요. RSI가 71이니까요. 하지만 약간의 조정 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24년도, 23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나스닥은 상승할 것입니다. 홀딩, 속슬 홀딩. 속슬도 결국에는 조정을 보여주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홀딩. 불주, 지구방위대. 어제는 120불을 돌파했어요. 프리장에서요. 하지만 어쨌든 118불 정도로 마무리했지만 역시나 좋은 흐름. 불주, 지구방위대.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불주가 만약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럼 불주를 매도하고 테슬라를 물타겠다. 시점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주를 올 매도하진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또 기념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불주 황제, 불주 지구방위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세 보조지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은 역시나 테슬라. 제발 그만 사야 되는데 테슬라는 저점에서 살짝 우하향하는 횡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밖에 없네요. TSLT, TSLL, 그리고 AMD,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속스, TQQQ, SQQQ가 사라지는 횡보의 장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속스 S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아직도 그래도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흐름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더 롱을 들고 기다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숏의 단타로 들어가거나 숏의 반등을 보기에는 좀 힘든 보조지표 상황입니다. SQQQ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제와 같이 숏의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은 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장중 단타를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가 또 숏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반등의 자리, 이러한 자리죠.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고 일시적인 반등, 하루 이틀 보는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50.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상당한 하락세로 가고 있지만 공포지수 자체는 50, 중립이죠. 노멀하다는 거예요. 내리는 게 노멀하다는 뜻이죠. 공포의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공포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많이 내린다고 해서 급격하게 올인을 하거나 상당한 비중을 실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오히려 공포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공포지수를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 일단은 강하게 들어온 이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당분간은 추세가 좋지 않다. 게다가 일목균형표 양운대를 이탈하려는 흐름을 살짝씩 보여주고 있다. 이탈하게 되면 좀 더 볼린저 밴드를 아래로 찢으면서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지선은 여기가 됩니다. 두 번째 추세선 여기까지 내다가 여기서 지지받으면은 한 번 또 분할로 매수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모아보려는 스탠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롱숏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물대와 추세선과 캔들의 모양과 거래량과 RSI와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보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너의 실패요. 또 한 가지는 네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옆 사람의 성공이다. 노력이 지겨워지는 순간에도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거머쥔다. 쥘 르나르, 프랑스 소설가의 명언이었습니다. 좋은 글귀죠. 한마디로 노력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식쟁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죠.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차트를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긴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일희일비만 하지 않으면 긴 추세를 예측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 뭐 그러한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차트를 체크하면서 장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재미로 시작한 유튜브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유튜브를 열심히 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응원 때문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어느덧 구독자는 4,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과분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